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매일 한 잔은 꼭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얼그레이. 이 얼그레이를 처음 제조한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115개국 이상 차를 판매하고 있고 10대에 걸쳐 가업을 물려오며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차 브랜드. 오늘은 트와이닝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영국 남서부 글로스터셔주에 살고 있는 가문, 트와이닝 가문. 이들은 수세기 동안 방직업을 집안 대대로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1684년 경기 침체로 인해 트와이닝 가족들은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토마스 트와이닝, 트와이닝스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런던에서 살기 시작한 토마스 트와이닝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며 방직공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더 큰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1701년 그가 26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해오던 방직공 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부유한 상인들의 차 무역 일이었습니다. 당시 큰 비즈니스맨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 경험은 필수였기 때문에 토마스 트와이닝은 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동인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무역상 토마스 DS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는 전 세계의 다양하고 이국적인 신제품 차들을 수입하고 있었고 토마스 트와이닝은 자연스럽게 차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1600년대 당시 차는 중국에서만 재배되던 세계적으로도 아주 귀한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던 1662년 포르투갈의 공주 캐서린 브라간사가 영국의 왕이던 찰스 2세와 결혼을 하면서 귀한 선물로 중국 홍차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영국의 차가 등장한 시점입니다. 이후 캐서린 왕비는 그녀의 귀족 친구들에게 차를 선물했고 이 차는 곧 세련된 고급 음료로서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7세기 당시 유럽에 새롭게 등장한 커피가 인기였는데 여자와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소문 때문에 여성들은 커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커피하우스도 당연히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차별에 시달리던 여성들에게 홍차는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급성장해가는 고급 음료, 차 산업을 지켜보던 토마스 트와이닝은 이 사업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 차 무역을 엄청난 속도로 배운 뒤 1706년 마침내 사업을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토마스는 런던 스트랜드에 위치한 탐스 커피하우스를 인수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같이 그 당시도 카페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카페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마스 트와이닝은 무역을 통해 직접 얻은 차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퀄의 차들을 판매하며 성공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트와이닝이 인수한 이 가게는 곧 런던과 웨스트민스터 사이에 상류 귀족들로 붐비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차 마시는 문화는 상류 계층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8세기 초에는 차의 물량이 많지 않아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이 붙여지고 차는 아주 고가에 판매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사람들은 탐스 커피하우스에서 판매되는 차를 사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토마스 트와이닝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 카페에 자신이 들여오는 차를 팔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1706년 당시 탐스 커피하우스에서 판매하던 녹차는 100g에 무려 160파운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토마스 트와이닝은 이후 런던 스트랜드 거리에 있는 세 채의 주택들을 인수하여 차와 커피를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했고 1734년 무렵에는 차에 집중하기 위해 커피 판매도 중지했는데 런던 스트랜드 216번가에 있는 트와이닝스 샵, 이 가게는 3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긋함으로 유명한 홍차 얼그레이. 이 얼그레이를 처음 제조한 곳이 트와이닝스입니다. 1831년 영국의 수상 찰스 그레이 백작은 중국 관료에게 홍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차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트와이닝사에 이 홍차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리차드 트와이닝은 맛을 구현하기 위해 베르가못 오렌지와 인도의 다즐링과 실론, 그리고 훈연향이 아주 강한 중국의 정산 소종을 블렌딩하여 새로운 레시피를 완성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홍차를 그레이 백작의 이름을 따 얼그레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그레이 밀크티, 얼그레이 잼, 얼그레이 쿠키 등 다양한 음식에 얼그레이를 조합하여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1837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왕실에 차를 공급하는 업체로 트와이닝스를 공식적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1840년대 빅토리아 여왕을 모시던 베드포드 공작의 부인 안나 마리아 러셀은 오후 4시쯤이면 홍차와 함께 가벼운 식사나 디저트를 즐겼는데 이것이 시초가 되어 티타임을 즐기는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1880년대 들어서는 각 고급 호텔에서 애프터눈 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921년 당시 프린스 오브 웨일스, 영국의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8세가 트와이닝스의 홍차를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에드워드 8세를 위한 애프터눈 티를 만들게 됩니다. 에드워드 8세는 그 블렌딩에 자신의 칭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그것이 바로 프린스 오브 웨일스 홍차입니다. 홍차는 노동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데 탁월했습니다. 전쟁 중이던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제로 영국군 전투 식량에는 티타임 세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중에도 영국군은 티타임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영국 육군의 전차인 챌린저2, 센츄리온 전차 등에는 보일링 베슬이라는 물 끓이는 장비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트와이닝스의 홍차가 심신을 달래주는 용도로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데 트와이닝스는 적십자의 전쟁 포로나 여성 복무 지원자, YMCA 지원자를 위해 차를 생산해서 지원했습니다. 2004년에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연계하면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홍차를 수출하며 계속해서 성장해간 트와이닝스는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차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상 트와이닝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